청년들이 그 복지부도 실태조사 해보고. 그러니까 지금은 그 대한민국에서 네.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첫 세대로서 청년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 문제라는 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굉장히 농축시키고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시즌은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, 뭐 대학을 많이 졸업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, 그래서 학자금 문제가 네. 너무 심각한 문제, 또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불법 금융 같은 걸 뭐 사용하면서 네.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하거나 신용 회복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는 문제 등 뭐 은둔고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2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를 2세대가 좀 주인공이 돼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. 그리고 왜 일어났다라고 보냐. 그러면 모두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또 해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청년 스스로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게끔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. 시즌은 그렇게 그 청년 정책이 불모지일 때 네. 이제 이 문제를 내놓기 시작했고 다행히 그 결과로 서울시가 2015년에 네.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하고 또 나라에서도 2020년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네. 사실은 청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다. 그리고 이 청년을 위한 좀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그래도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은둔고리 청년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. 네. 일단은 일자리의 부족. 그러다 보니 소득과 사실은 자산의 부족, 관계를 네. 할 수 있는 이런 소통력 또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죠. 이거의 부족도 느끼고 또 1인 가구이면서 은둔하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건강이나 영양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서 또 주거, 네. 나쁜 주거 환경에서 살면서 뭐 안전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이 다차원적인 이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아마 네. 지금 청년 세대랑 네. 시니어 세대의 다른 점 같아요. 청년들은 내가 첫 출발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난 계속 중소기업만 떠돌다가 결국 임금 격차라든가 이 사회적 격차를 한 3, 40대가 되면 이렇게 크게 벌어질 거다.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더 준비돼서 첫 직장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. 네. 이거는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성공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다. 그래서 이거는 생존을 위한 직업, 사회 진출이 아니라 요런 사회 환경이 됐을 때 사실은 은둔고리 문제가 나타나요. 그 두 번째. 근데 그런 이제 부자 나라가 되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저희처럼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뭐 성적에 따라서 아니면은 직업에 따라서 이게 우열이 매겨지고 서열화되고 인간이 이렇게 아주 양극화도 좀 심하고 부자도생의 문화가 이게 뭐 전체 사회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이런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차이라면 일본은 지금 8050 문제다라고 해서 중산층 부모님 집에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은둔한 청소년이 50대 될 때까지 30년, 40년을 은둔을 해요. 네, 그래서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. 근데 대한민국은 확실히 역동적인 사회예요. 청년들도 막 은둔해 있다가도 은둔 탈출, 고립 탈출 이런 거 막 검색해가지고 저희 같은 데 연락도 하고 이런 식의 조금 그래도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 이런 역동이 조금 작동되고 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1인 가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 이상한 주거가 많잖아요. 고시원, 찜질방 이렇게 집이 아닌 집들이 꽤 많다 보니까 1인 가구 고립운동이 많아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혼자 있다 보니 사실 계속 운전하는 게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은 외출해서 햇반 사러 편의점이라도 나가고요. 그 다음에 월세가 너무 밀린다라고 하면은 월세 벌러 이 물류센터 네. 같은 데 가서 막 야간 노동하고 사람들하고는 소통 안 해요. 네. 한국 청년들의 어떤 절박한 삶, 부모한테만 기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또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청년들의 이동성,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두더집 같이
가까이에서 내가 동료들하고 만나고 조금 일상 회복에 훈련을 하고, 게다가 이 친구들 중에는 낮밤이 바뀐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낮 12시부터 저녁 8시에 운영을 하는데, 서울시나 복지부가 만든 센터들을 보면 평일날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거든요. 그러면 아마 오전엔 계속 공간 빌 거예요. 이 청년들의 생활 동선, 네. 이 생활 리듬에 맞춘 그 음. 센터 운영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은둔의 원인 자체를 이제 개인의 기질 문제.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. 한 20% 이내로는 분명히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,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말한 대로 한국의 교육제도나 한국의 이 노동시장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사람의 소외나 고립을 안 만드는가.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생한 때로는 사회 문제의 피해자인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. 너만 고치면 돼. 라는 방식의 개인적인 접근 방식은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예방 가능한 아마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.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가 바뀌어야 될까? 어떤 좀 규칙, 경제 규칙이 바뀌어야 될까? 이런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. 온라인 두더지 땅굴을 갖고 있다라는 건 엄청난 힘이 돼서 일본의 히키코모리 단체들이 배우러 와요. 아, 우리가 이걸 놓쳤다. 이 세대는 디지털 세대인데, 라고 해서 그걸 갖고 있다 보니 이 안에 청년들끼리 서로 응원해주고, 공간 안에서 두더집을 통해서는 이제 영양에 대한 문제, 그리고 일상생활 습관이 안 돼. 만 바뀌어 있으니까 저희가 12시부터 8시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날 운영을 하면 청년들이 내 생활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매일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러면서 정말 낮밤을 꺼내요. 일상적인 회복도 되고요. 또 좋은 점은 상담기관과 다르게 저희한테도 도움을 받지만 전문가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예요. 저희들로부터의 전문적인 도움도 받지만 이 친구들끼리의 이 활동 속에서 서로 롤모델이 되고 자극이 되고 또 거절당해 본 경험만 가졌는데 사람들이 수용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래가 막 응원해 주고.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. 청년들이 그 복지부도 실태조사 해보면 운동고립 청년 중에 80%가 저 사회로 나가고 싶어요.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일자리를 계속 실험하고 좀 자립해볼 수 있는 그런 일 경험을 좀 확대해서 도전해보는 거, 그게 하나이고요. 두 번째로는 이게 워낙 국제적인 문제로 이제는 부상이 돼서 그냥 일본,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홍콩, 이탈리아, 뭐 중국, 독일, 호주, 최근에 미국까지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이 문제를 청년 세대가 일단 첫 번째로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. 그래서 한국이 사회 문제의 솔루션을 막 한국 주도적으로 개발해갖고 세계에 전파한 게 별로 없거든요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문제, 운동고립의 문제는 한국이 조금 그런 역할도 하면서 그 나라별 뭐 특성에 맞는 어떤 솔루션 같은 것도 좀 합의해내고 국제적인 교류와 그런 연대도 계속 키워나갈 생각이에요. 청년 세대의 문제는 특히나 좀 청년이 주인공이 되고 나라, 전문가, 부모 이런 분들은 뭐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되게끔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이들이 어떻게 하면 주인공이 돼서 좀 자기 문제 또는 자기 세대의 문제를 좀 이렇게 집단적으로 해결해 보게끔 할 것인지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도 하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.